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벌써부터 파이널 100선 특강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간에 여러분들이 통합교재나 또는 또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막바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중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만드는 과정이 파이널 100선 특강입니다. 자, 되게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학원가에서 강의할 때는 이론 따로, 문제 따로 이렇게 문제 100개 100선 하고요. 핵심 이론을 따로따로 정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차지했었죠. 그래서 우리 스페셜 에듀의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리하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구성은 어떻게 했냐면 문제부터 먼저 하고 정리를 나중에 합니다. 대개는 이제 이론 정리를 하고 문제를 나중에 푸는데 순서를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100선, 100개의 문제를 뽑아서 설명을 하고 그 부분의 핵심을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특히 100개의 문제는 시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 다 배제하고 시험에 아주 근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 수 있는 함정이 있는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정리했고요. 특히 공법은 고득점 과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자. 그런 의미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부터 먼저 하고 해당 핵심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우선 국토법률에서 파이널 첫 번째 거죠. 용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국토법률에서 용어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중에서 특히 기반시설 종류를 찾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사업의 종류를 찾는 거. 이것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토법령상 기반시설 종류와 연결이 틀리는 것 그랬죠? 기반시설은요,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까지 7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시설의 종류가 쭉 예시가 되어 있죠. 자, 틀리는 것 잡습니다. 교통시설의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맞겠고요. 유통공급의 방송통신이죠. 방송통신도 유통하는 그런 계열이다. 유통공급이다. 방제하게 되면 재해를 예방하는 거죠. 하천은 수위를 조절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시설입니다. 하천, 유수지, 저수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간시설은 장사시설. 자, 장사시설은 죽음 관련이죠. 죽음 관련은 공간이 아니라고 그랬죠. 죽음 관련은 뭐다? 보건위생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간이 아니고 보건위생시설 이렇게 맞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환경기초는 더럽다예요. 더러운 건 다 환경기초입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더럽다니까 환경기초. 그래서 올바른 것은 4번이 정답인데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다. 감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문제 두 번째로 갑니다. 이것도 용어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인데요. 자, 국토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이다. 맞는 것을 모두 골라보자. 자, 4가지 지문이 나와 있어요. 자, 맞는 거 골라봅니다.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수질 오염 방지, 폐차장. 이것은 보건위생이다. 보건위생시설은 죽음 관련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하수도부터 폐차장까지는 더럽다는 느낌이 팍 들죠? 더럽다니까 무슨 시설이다? 환경기초시설이죠. 틀렸고요. 니은번 전기, 가스 수동의 공급 설비랄지 통신, 하수도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한다. 수용,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땅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게 되면 미관도 좋아지고 도로 구조 보존될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겠죠. 이러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걸 뭐라고 한다? 공동구라고 한다. 그래서 공동구는 지하 공동 매설구의 줄임말이죠. 이은번이 맞겠고요. 자, 디귿번은 광역시설에 대한 정의입니다. 둘 이상 6인 지역이 나왔죠? 6인은 어디를 얘기한다?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이었죠. 둘 이상 6인 지역에 걸쳐 있는 시설은 광역입니다. 광역시설이다. 그렇지만 둘 이상 6인 지역에 공동 이용하는 것은 광역시설이 아니다. 틀렸죠. 2개 이상이 걸쳐 있어도 광역시설이고 둘 이상이 공동 이용한다. 걸치지는 않았으나 공동 이용하는 것도 광역시설이죠. 끝에가 틀렸죠. 광역시설입니다. 자, 1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그리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체크해 보면
자, 시설사업 나오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한다. 공익성이 큰 사업이었죠?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옳은 것이 니은과 리을 되겠습니다. 정답 5번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쉽게 느껴지지만 출제가 아주 강력히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자는 거죠. 수화인할 과정의 특징은 새로운 걸 추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자. 그래서 30개 정도를 풀 수 있게 만들자. 이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널 1에서 용어 정의 쪽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파이널 핵심 정리 1입니다. 용어인데 용어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된 건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했죠. 자, 기반시설은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나눠집니다.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까지. 여기 종류들이 쭉 예시되어 있었죠? 이런 종류를 맞는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죠. 자, 교통 쪽을 보면 도로 주차장이랄지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당연히 교통시설이고, 공간시설, 놀러 가는 쪽이죠. 야외에 가는 거.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 공급은 유통 업무랄지 수도전기가스. 수도전기가스는 공급하는 거죠. 여기 특히 공동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구는 아까 문제 풀었어요. 지하 공동 매설구인데 공동구에 뭐가 들어가죠?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게 들어가죠. 이것도 유통 공급이다. 공공문화체육이죠. 학교나 공공청사입니다. 학교에 뭐라고 한다? 공부는 집에서 하는 거죠. 학교에 체육하러 간다. 그래서 학교는 공공문화체육이고요. 공공청사가 바로 공공문화체육입니다. 아까 말이죠. 공공공지는 공간시설이고 공공청사는 공공문화체육이다.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방제시설 하게 되면 재해를 예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천, 유수지, 저수지 요걸 기억해야 돼요.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수량을 조절하여 수해를 막아주는 방제시설입니다. 나머지는 방자가 들어가죠. 방화, 화재를 예방한다. 방풍, 바람을 막아준다. 방수, 수해를 예방한다. 사방, 경사지, 낙석을 막아준다. 방조, 방파제 같은 거죠. 파도를 막아준다. 이런 것들 방제시설입니다. 이제 보건위생 하게 되면 죽음 관련이다. 죽음 관련은 보건위생이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도 깨딱 잘못하면 죽어 나오니까 이건 죽음 관련 보건위생이다. 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게 환경기초입니다. 환경기초에서는 더럽다죠. 더러운 건 다 모여있네요. 여기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수질 오염 방지,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폐차장. 더럽다죠. 자, 이제 비교 좀 해볼게요. 주차장은 무슨 시설이다? 교통시설. 그러나 폐차장은 더럽다니까 환경기초. 그다음 얘기했듯이 공공공지는 이것은 공간시설, 공공청사는 공공문화체육입니다. 자, 수도. 수도는 공급이죠. 유통공급이고 하수도는 더럽다니까 환경기초. 이렇게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시고요. 특히 이렇게 비교해서 알아두는 거 중요한 팩트가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용어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게 간단하지만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자, 생각해 봐요. 도시군 관리 계획하면은 행정 계획입니다. 행정 계획을 시행한다는 것은 공익적 사업이죠. 그럼 공익 사업 종류는 대단히 많아요. 그 중에서 공익성이 큰 사업을 우리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공익성이 크다. 딱 세 가지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로 가는 사업이고, 도시 개발 사업, 신도시 개발하는 거고, 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이죠. 그럼 정비 사업 종류가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걸 합쳐가지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자, 그럼 여러분들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공익성이 크죠? 공익성이 크니까 허가 대상일까 아닐까? 개별적 행위라면 허가를 받겠죠. 근데 공익성이 크니까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공식화해서 알아두세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정리 1에서는요. 용어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했고요. 문제를 또 해당 문제를 두 개를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득점해야 돼.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자, 이제 파이널 2로 가겠습니다. 파이널 2에는 계획이 나오는데 우리 국토법률에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세 가지가 주축을 이루고 있죠. 그중에서 광역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을 잡으니까 이걸 묶어서 하나의 테마를 설정했고 요거 끝나고 나면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별도로 정리할 겁니다. 자,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 지역의 방향 설정이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단일 지역의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자, 문제입니다. 국토법령상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 자,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은 특정한 계획이죠. 아무데나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광역계획권을 묶어줘야 돼요. 둘 이상을 묶어가지고 이걸 광역계획권이라고 하죠. 이걸 지정한 다음에 방향을 잡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자, 첫 번째, 둘 이상 시도에 걸쳤습니다. 걸칠 때 광역계획권은 시도시가 공동 지정한다. 여기서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할까? 지정을 누가 한다? 이건 상급자. 상급자가 지정해야 공정이 지정이 되겠지. 그리고 시도에 걸쳤기 때문에 상급자 누구? 장관이 나와야죠.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상급자가 정한다. 이렇게 설정했으면 방향을 잡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대요. 같은 도라면 시군에 걸쳤다는 얘기죠. 시군이니까 같은 도입니다. 이런 구역에 속해 있을 때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한다. 수립은 누가 한다? 둘 이상을 묶었으니까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둘 이상을 잘 아는 자가 수립한다. 공동수립. 따라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게 아니죠. 같은 도니까 시군에 걸쳤죠. 그러니까 시장원수가 공동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은 상급자, 수립은 공동수립입니다. 자, 맞는 거 찾는 거죠. 세 번째,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수립하는 시도의사가 그 내용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어요. 원래 시도에 걸쳤다면 시도가 공동수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협의가 안 됐다면 공동수립이 안 됩니다. 그럼 상급자 찾아가서 조정을 신청하겠죠.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공동으로 상급자 누구에게?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국토부 장관은 조정권자 입장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친다. 국토부니까 중앙이죠.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쳐서 그 내용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에 협의가 안 됐을 때 조정을 상급자에게 신청하죠. 조정 신청은 공동으로 갈 수도 있고 단독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하면 맞바로 조정해줘. 근데 단독 조정 신청을 하면 맞바로 조정 안 해줘. 어떡하죠? 조정권자가 기간을 정해가지고 야 니들끼리 한번 해봐 라고 협의를 권고해. 단독일 때. 협의 권고하고 그 기간 내 조정이 안 됐을 때 그때 직접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했으니까 맞바로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정답이고요. 네 번째,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어요. 3년 될 때까지 시도의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신청이 없다. 어렵사리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어요. 그럼 하급자 시도가 계획을 만들어 와야 되거든. 근데 3년 될 때까지 시도의사로부터 신청이 없다면 더 기다리지 않아요. 그때는 광역계획권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합니다. 3년을 기다려도 하급자가 안 만들어 오네. 그럼 본인이 직접 수립하는 겁니다. 특히 광역계획권은요. 실효 사유가 없어요.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죠. 그런데 일정 기간 내 계획에 안 따라 나와도 광역계획권은 실효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된다? 광역도시계획은 국민에게 영향이 전혀 없잖아요. 비구속적이니까 이거 안 만들었다고 광역계획권을 실효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관이 직접 수립한다. 다섯 번째, 국토부 장관은 시도의사가 요청했어. 시도가 자기들이 수립할 것을 국토부에게 요청했대. 그때는 어떻게 한다? 단독으로 국토부가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요청했으니까 국토부와 시도가 공동 수립하는 거죠.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이제 핵심 문제 4번이죠. 자, 국토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다. 맞는 것 그랬죠? 기본계획은 단일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6인 지역이죠.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맞는 거죠.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군 관할구역을 포함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할 수 없다. 자, 기본계획은 원칙은 단일지역이에요. 그러나 필요하다면
인접지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인접지역을 모두 포함할 수도 있고요.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단일 지역이니까 그 지역의 주택이니까 공동 수립은 아니고요. 인접지 관할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 협의한다는 거. 두 번째,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과 서로 다를 때 국토부가 결정한다? 아니죠.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는 게 아니고요. 기본과 광역은 어떤 게 상위다? 광역이 상위니까 광역이 우선하겠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세 번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7만의 군지역은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죠. 자, 기본계획은 6인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지역이죠. 이 중에 시, 군지역은 수립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죠? 세 가지가 동시충족.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의 시, 군. 이건 군소도시니까 수립 안 할 수 있는 거죠. 3번이 맞겠고요. 네 번째, 기본계획 변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기본계획 만들 때 공청회 하지 않습니까? 공청회 하죠? 변경도 똑같은 절차거든. 변경도 수립할 때와 똑같으니까 공청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광역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기본계획은 6인 지역입니다. 6인이 수립하는데 그중에서 4인이에요. 4와 2로 나눕니다. 특, 광, 특시, 특도. 얘네들은 승인 안 받아. 협의심의 거쳐서 확정 줘버려. 그런데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만 도의사 승인입니다. 또는 광역시장이 수립했다면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핵심 문제 5번으로 갑니다. 국토법령상 광역과 기본계획을 비교했다. 틀리는 것. 되게 광역하고요. 기본계획은 방향제시니까 공통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 좀 한번 해보자. 광역도시계획은 6인 나오죠. 6인이 단독 수립하는 경우는 없고 기본계획은 6인이 공동 수립하는 경우는 없다. 아주 어렵죠. 광역은 둘 이상 지역이니까 단독 수립하는 6인이 단독 수립할 수는 없죠. 그러나 도지사를 할지 국토부는 단독 수립할 수 있지만 6인이 단독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 수립이 원칙이고요. 기본계획은 단일적이니까 공동 수립은 없죠. 인접지 포함하더라도 사전에 협의한다고 했지 공동 수립은 없습니다. 1번은 맞고요.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둘 이상 관할계획 수립한다. 여기까지 맞아요. 광역은 둘 이상이죠. 근데 기본계획은 반드시 자기 관할구역에서만 수립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기본계획은 필요하다면 인접지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관할구역 수립하는 것은 아니죠. 틀리는 것은 바로 2번이 답입니다. 세 번째, 광역과 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 수립하는 규정은 법령에 없습니다. 광역과 기본은요, 장기계획이에요. 장기지만 20년 단위로 한다. 법정 기준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네 번째, 광역과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이를 공고하고요.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5번 지문 중요한 거 나왔어요. 타당성 검토가 나오죠. 광역은 타당성 검토가 없지만 기본은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답은 2번 되겠죠. 특히 이 지문 잘 알아두세요. 기본계획은 타당성이 있지만 5년마다 광역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알아봤고요. 여기에 대한 핵심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우선 광역도시계획은요. 광역계획권부터 지정을 하죠. 요걸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2개 이상을 묶은 거 아닙니까? 누가 지정한다고요? 상급자. 이렇게. 상급자가 정합니다. 즉 시, 도에 걸쳤다. 이때 광역계획권은 상급자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같은 도니까 시군에 걸쳤다면 상급자 도의사가 정합니다. 국토부 도의사. 이때 광역계획권을 만들었고요. 일정 기간 내 계획이 안 따라놔도 실효사유가 없다고 그랬죠? 실효사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는데 특성 잡아볼까요? 이건 방향제시니까 비구속적. 처분성이 국민에게 없죠. 그러니 쟁송 제기할 수 없고요. 특히 타당성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광역도시계획의 중요한 논점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알아보자. 일단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승인 들어가죠. 수립 전에 3단계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을 청취합니다. 수립을 해가지고 협의심의 거쳐서 승인 들어가고 일반에게 공고 열람시키죠. 자, 이때 같은 도일 때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한다고 그랬죠. 또 시도에 걸쳤다면 시도가 공동 수립한다고 그랬죠. 또 국토부도 예외적으로 단독 수립할 수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합니다. 자, 이때 시장군수가 만약에 수립했다면 당연히 의견은 얻어든다. 시군의 의회에 있으니까 시군 의회 의견을 듣죠. 이렇게 수립했으니 누구의 승인받는다? 도지사. 도의사가 승인할 때 중앙자 빠지겠죠. 관계 행정의자가 협의하고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친다. 도지사가 승인했으니까 다시 하급제 시장군수를 주면 그자가 일반에게 공고 열람시킨다. 자, 이제 시도지사가 만약 수립했다면 시도의 의회 있잖아요. 시도의회 의견을 듣고 누가 승인한다? 국토부. 국토부가 승인하니까 중앙자 들어가겠다. 중앙행정의자가 협의하고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친다. 다시 국토부가 시도를 내려주면 시도가 일반을 상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광역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립자예요. 이 수립자가 중요합니다. 시장군수가 공동, 시도가 공동, 국토부 수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수립자는 공동 수립이 모토입니다. 2개 이상이니까 공동 수립인데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 지역이 같은 도냐 아니면 시도에 걸쳤냐에 따라서 수립자가 다릅니다. 같은 도라는 얘기는 시군에 걸쳤다는 얘기죠. 그때는 같은 도라면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합니다. 공동 수립을 떠올리자. 그럼 공동 수립하려면 시장군수가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협의가 안 됐다면 상급자 도시에게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 신청할 때 공동으로 갈 수도 있고 단독으로 갈 수 있다. 공동으로 갈 때는 맞바로 조정해 주고요. 단독 조정 신청하면 권고를 하죠. 협의 권고하고 안 됐을 때 조정해 준다. 시정군수가 요청합니다. 요청은 단순히 요청하는 거죠. 자기들이 할 일을 도지사에게 요청해. 그때는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합니다. 이제 협의를 거쳐 요청합니다. 이건 단순한 요청이니까 도지사와 함께 하는 거고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는 건 강력한 요청. 시장군수가 미리 짜는 거야. 협의 거쳐서 도지사에게 강력히 밀어붙이면 그때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합니다. 도지사가 손을 들 수밖에 없다. 또 광역계획권 정했어요. 이건 같은 도니까 누가 정했을까? 도지사가 정했지. 그렇다면 3년 될 때까지 하급자 시장군수로부터 계획이 만들어 와야 돼. 근데 3년 될 때까지 시장군수로부터 승인청이 없다. 그때는 더 기다리지 않고 도지사가 직접 수립합니다. 자, 이때 요청에 의해서 함께 수립하거나 협의 요청을 거쳐서 도지사가 수립할 때 그때는 승인 과정이 없습니다. 이거 어렵게 나올 때 많이 써먹어요. 요청과 협의 요청에 의해서 수립했다면 승인 과정이 없다. 왜 없다? 이미 사전에 조율을 했잖아. 그러니까 승인이 없다는 거예요. 자, 같은 도일 때 살폈고요. 이제 시도에 걸칠 때 알아보자. 시도에 걸칠 때 그때 누가 수립해요? 시도가 공동 수립. 항시 공동 수립을 딱 떠올려야 돼요. 아까 거랑 패턴이 똑같습니다.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시도가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대. 협의가 안 됐으면 상급자 국토부에게 조정을 신청하겠지. 또 시도가 자기들이 만들어야 될 걸 시도가 국토부에게 요청해. 그때는 어떻게? 시도와 국토부가 공동 수립합니다. 아까랑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국토부가 직접 수립할 수 있는데요.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우리가 공법의 하나의 공식이지. 국가가 나오면 무조건 국토부야.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있다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 두 번째,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 이건 누가 정했을까요? 시도에 걸쳤으니까. 상급자 국토부가 지정했겠지. 국토부가 어렵사리 계획권을 지정했는데 3년 될 때까지 하급자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청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더 기다리지 않고 국토부가 직접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립자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광역하고요 기본계획을 비교해야 돼요. 사실은 요거 하나 가지고 문제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자, 두 가지 동시 비교합니다. 이쪽은 광역도시계획, 요건 도시군 기본계획. 구속성이 둘 다 없지 않습니까? 방향 제시. 자,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이 추가됩니다.
광역을 만들 때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이 들어가는데 이건 이미 했었던 조사 내용이 있다면 데이터베이스, 이걸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써먹자는 거죠. 그럼 요걸 이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했으면 계속 놔두는 게 아니죠. 5년마다 확인을 해. 그래서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요거 물론 있어요. 요것도 있고요. 두 가지가 추가돼요. 하나가 토지 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이 추가돼요. 어느 도시의 방향을 잡을 단계부터 토지 적성에 맞는지 재해 취약한지를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요 두 가지가 기본계획에 추가된다. 공청회는 둘 다 있다고 그랬죠? 공청회. 특성은요, 광역은 두 개 이상을 묶었기 때문에 특정 계획이다. 광역계획권에 대한 특정한 계획이다. 반면에 기본계획은 6인 지역의 대상으로 특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내용으로 구성한다. 만약에 서울시의 방향을 알고 싶으면 단일적이잖아요. 서울시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열람해 보면 그 안에 교통 문제, 주택 문제, 교육 문제, 환경 문제가 종합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야 그 도시의 특성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6인 지역의 종합적 계획이므로 그 도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타당성이 중요하죠. 타당성 검토는 광역은 없는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제가 잘 됩니다. 다시 수립자와 승인자를 함께 볼게요. 광역은 공동수립이라고 그랬죠.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했다. 그때는 도의사 승인. 시도가 공동수립했다면 그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 또 국토부도 단독 수립할 수 있었죠. 반면에 기본계획은 6인이 수립하죠. 6인만 수립합니다. 6인만. 국토부 장관은 절대 출입할 수 없어요. 그 도시의 특성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6인만 수립한다. 6인이 누구? 특, 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만 수립해요. 이때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만 도의사 승인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4인의 경우는 승인받지 않습니다.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만 도의사 승인이라는 거죠. 자, 수립 기준. 기준하게 되면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둘 다 장기이니까 포괄적 계략적 수립은 똑같아요. 장기적 계획을 너무 고주얼 미주얼 구체화시키면 여건 변화에 탄력적 대응할 수 없지. 그러니까 둘 다 장기니까 포괄적 계략적. 근데 광역은 구체적 수립 사유가 있고요. 기본계획은 구체적 수립 사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광역은요, 특정 계획이라고 그랬죠.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합니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은 포괄적 계략적 수립이 원칙이지만 특정 부분을 위주로 수립할 때는 그때는 도시군 관리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명확한 지침이 들수록 구체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그런 사유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널 2까지 정리해 봤죠. 파이널 1은 용어, 파이널 2는 계획 두 가지, 광역과 기본계획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파이널 3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